안녕하십니까. 텀 프로젝트사 발표를 맡은 손채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포토 공정,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오피니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포토 공정은 사진을 현상하듯 빛을 이용하여 웨이퍼의 회로를 현상하는 것으로 공정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웨이퍼 세정, HMDS 처리, PR 코팅, 소프트 베이크, 노광, 포스트 베이크, 현상, 하드 베이크, HDI 이렇게 9단계를 거치는데 그중 포토 공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PR 코팅, 노광, 현상 공정입니다. 웨이퍼 클리닝은 반도체 메인 공정 중 약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정으로 화학적, 물리적 잔류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세정의 핵심 요소로는 화학적 요소, 온도, 세정 순서, 세정 매체의 혼합 비율 이렇게 네 가지이며 세정 공정은 크게 웻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베이퍼 클리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웹 클리닝 방식은 대표적으로 RCA 클리닝 방식을 사용하며 잔류물 성질에 따라 SPM, APM, HPM, DHF 프로세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적게 들고 공정이 간단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정 미사하게 되면서 에스펙트 레이시오 값이 상승하여 세정 용액이 비어홀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웹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이 복잡하지만 세정력이 높은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은 잔류물 성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클리닝 소스가 레이저, 드라이아이스, 자외선, 플라즈마, 아르고네오졸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베이퍼 클리닝은 웹 클리닝과 드라이 클리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PR 코팅 전 HMD 처리 작업을 합니다. PR은 소수성 물질인데 반해 산화막은 극성 물질로서 친수성입니다. 따라서 두 물질 간 접착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HMD로 표면을 처리합니다. 처리 후엔 표면 상태를 보면 Si 말단에 CH3가 붙어 비극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극성인 물이 붙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후에 PR 코팅 과정에서 접착성이 향상되어 현상 공정 시 현상액이 웨이퍼와 PR층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PR 코팅은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하는데 다음에 주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PR을 웨이퍼 위에 일정량 떨어뜨리는 고속 회전을 시켜서 웨이퍼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합니다. 이후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용매가 증발하여 필름의 두께가 더 얇아지게 됩니다. 이 필름의 두께는 다음의 방정식에 따라서 스핀 속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며 여기서 오메가는 스핀 속도분의 각속도를 뜻합니다. 더욱 정확한 두께는 용액 농도, 용매의 증발 속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스핀 코팅은 엣지 베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엣지의 PR이 뭉치는 부분을 UV에 노출시켜 평평하게 만들거나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뭉친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프트 베이크는 PR 코팅 후 잔유 용매와 막의 응력을 제거하고 PR과 기판 간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공정입니다. 오븐 방식과 핫플레이트 방식이 있으며 오븐 방식은 다량의 베이킹이 가능해 생산성이 높지만 온도 균일성이 낮아 잔유 용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세 공정에서는 소량의 베이킹만 가능하지만 온도 균일성이 높아 잔유 용매 제거율이 높은 핫플레이트 방식이 유리합니다. 소프트 베이크 포토 마스크를 정렬한 후에 노광을 시키게 되는데 공정 방법이 컨택트 방식, 프록시마리 방식, 프로젝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컨택트 방식은 마스크와 PR층을 접촉시킨 상태로 노광을 해서 마스크 해상이 1대1로 투영이 됩니다. 따라서 빛의 회절 현상이 낮고 해상도가 높지만 접촉면에 의해 마스크와 PR층 손상과 같은 단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프록시마리 방식은 마스크와 PR층 사이에 갭을 둔 상태로 거의 1대1 비율로 투영을 시킵니다. 갭으로 인해서 마스크와 PR층 손상은 해결되었지만 회절 현상이 심화되고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프로젝션 방식은 갭을 두고 사이에 축소 렌즈를 통해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미세 패터닝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갭으로 인해 마스크와 PR층 손상은 생기지 않고 프로젝션 렌즈를 통해 해상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비 비용과 공정 난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션 방식 중 5나노미리미터 미만의 패턴을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ASML의 EUV 광원을 사용하는 장비가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후 포스트 베이크는 소프트 베이크를 하는 이유와 더불어 다음 공정인 노광 후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입사광과 반사광의 보강 간섭으로 인해 PR 표면의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로 인해서
PAC가 고르게 반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이킹을 통해 디퓨전 시켜서 CD의 균일도를 높여줍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베이킹 후에는 스탠딩 웨이브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현상을 거치게 되는데 현상 방법으로는 현상액이 담긴 베스에 기판을 담그는 딥 방식과 기판 위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방식, 표면 장력을 이용한 퍼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광된 PR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에 따라서 용해되는 PR의 부분이 다릅니다. 포지티브는 현상 후 노광된 부분이 제거가 되고 네거티브는 반대로 비노광부가 제거가 되면서 패턴이 형성됩니다. 마지막 베이킹 공정으로 보다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여 모든 용매와 PR 내 기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PR이 흐르면서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피노를 채우고 기판 표면과의 접착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이후 에칭 공정에서 남은 PR이 배리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스트를 하는 ADI를 진행하게 되는데 직전에 하드 베이킹을 통해 PR의 접촉이 제대로 되었는지 혹은 패턴이 정확하게 형성되었는지 패턴 사이 거리가 일정한지 등을 체크하여 포토 공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FET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고 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란 전압을 걸어 생기는 필드 이펙트를 이용하여 드레인 소스 간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여 동작하는 소자입니다. FET는 공정 스케일이 작아짐에 따라 오퍼레이션 볼테지 또한 낮아지면서 전력 효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플래너 팻을 시작으로 FinFET, GAA-FET 순으로 구조가 변화하였습니다. 이 구조 변화의 주된 원인은 숏 채널 이펙트로 모스펫 사이즈가 줄면서 채널 랭스가 짧아지고 전기장과 디플리션 레이의 겹침으로 인한 리키지 커런트 때문입니다. 숏 채널 이펙트는 대표적으로 펀치스루와 DIBL 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펀치스루는 드레인 소스의 디플리션 리전이 만나며 이 부분을 통해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하는 것이고 DIBL은 드레인 소스 간 배리어가 낮아지고 오퍼레이션 볼테지가 낮아져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D 형태로 구조를 변화시켜 드레인이 인가되는 전압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리키지 커런트를 최소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FET는 JFET과 MOSFET 두 가지로 나뉘며 설명되는 이 형태들은 플래너 팻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JFET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N채널 JFET이며 통상적으로 드레인 단자는 플러스 전압을 걸고 게이트 단자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 사용하는데 게이트 소스는 리버스 디렉션 다이오드와 같은 형태가 되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없다면 전자 이동이 제한되지 않아서 드레인 전류는 최대 전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게이트 전압이 걸리면 필드 이펙트에 의해 양쪽의 P형 영역 주변으로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되어 드레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오른쪽의 드레인 커브를 보면 이 일정 영역에 선형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가 FET가 정황으로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이트 전압에 의해 형성된 디플리션 리전에 의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의 양이 제한되므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되어 드레인 전류가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치오프 전압은 게이트 전압과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데 이는 양쪽의 디플리션 영역이 만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구분짓는 포인트가 핀치오프 전압이며 쉽게 보자면 스위치가 핀치오프 전압을 기준으로 온오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스펫은 D모스펫과 E모스펫이 있고 둘 다 게이트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D모스펫은 항상 채널이 열려 있는 스위치 ON 상태로 드레인 전류가 최대가 되고 E모스펫은 항상 채널이 닫혀 있는 오프 상태로 드레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됩니다. D모스펫은 특성 곡선과 같이 보면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 값을 건다면 JFET과 같이 동작하지만 다른 점은 플러스 전압을 건 경우 디플리션 영역을 확장시켜 드레인 전류를 증가시키는 이 모스펫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계 전압은 JFET에서 핀치오프 전압과 같이 온오프의 기준값으로 보면 됩니다. 이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에 플러스 값을 걸어 게이트와 근접한 P타입 영역을 밀어내어 임계 전압을 넘어서면 N채널을 형성하여 드레인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핀펫의 입체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이 상어 지느러미가 올라와 있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는 핀펫과 멀티게이트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핀펫을 보면 채널이 길게 올라와 2면 또는 3면에서 게이트를 통해 캐리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플래너 팻보다 스케일 다운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핀펫은 핀 높이가 두께보다 크고 유전체 두께가
상단이 측면보다 큰 경우 핀펫이 왼쪽의 DGSOI라는 더블 게이트 실리콘원 인슐레이터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DGSOI의 Evolution of Phonon Limited Mobility를 나타내며 실리콘 두께가 약 5에서 10나노밀리미터에서 낮은 값을 가지고 약 3나노밀리미터 근처에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핀백 구조가 5에서 10나노밀리미터의 스케일까지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이 또 다른 핀펫에 관한 연구 결과로는 2009년 IEEE 인터내셔널 SOI 컨퍼런스에서 게재된 리뷰 페이퍼를 참고하였습니다. 핀펫 구조가 스케일 다운된 공정에서 숄 채널 이펙트의 감소가 유의미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게이트 랭스가 100나노밀리미터에서 20나노밀리미터로 짧아짐에 따라 DIBL이 증가하지만 핀 위스가 17나노밀리미터부터 점차 감소함에 따라 DIBL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스케일이 계속 줄어듦에 따라 핀펫의 구조로는 구현이 어려워졌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음 기사를 보면 삼성에서 5나노밀리미터 미만의 공정에서 핀펫이 아닌 GAA 구조를 도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논문은 일렉트로닉스 저널에 2002년도에 게재된 SCI급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9입니다. GA 나노시트 펫에 관한 리뷰 논문으로 BDI와 채널이 디바이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GAA 펫은 나노와이어와 나노시트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나노시트 형태를 다루고 있으며 MBC 펫으로도 불립니다. 오른쪽에 세부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GAA 펫 중 나노와이어 형태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노시트 형태의 경우 더 높은 온커런트와 정전기 제어를 제공한다고 보고합니다. 성능의 이점을 얻기 위해 여러 개의 나노시트를 쌓은 것이 특징이며, 채널 두께는 낮은 농도의 실리콘 게르마늄층 위에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SI층으로 정의됩니다. 나노시트에서 왼쪽의 그림 A와 같이 핀펫에서 발생하는 팹핀 이펙트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어프스테이트 커런트와 이펙티브 커패시턴스의 증가를 그림 B에서 BDI, 즉 바텀 다이일렉트릭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분리함으로써 이를 개선시켰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PTS, 즉 펀치 스루 스타퍼와 BDI를 쓰는 GAA 팹의 주요 성능 지표입니다. 오른쪽의 그림 A에서는 BDI가 PTS보다 낮은 누설 전류를 갖는 것을 보이고, B에서는 BDI가 DIBL 현상이 더 낮음을 나타내고, 그림 C에서는 BDI 레이어의 유무에 따른 전력 성능 차를 보여줍니다. 이후 왼쪽 그림은 채널 랭스가 100나노밀리미터인 TEM의 단면도입니다. 시트 너비 방향을 따라 실리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실리콘 두께에 따른 홀 모빌리티와 밀러 인덱스를 보여주는데, 두께가 얇을수록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노시트 구조를 통해 FET의 개선된 성능을 보고하고 있지만, GAA 구조 자체의 셀프 히팅 이펙트나 기계적 안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의 챌린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로 가는 길에는 스케일과 성능의 문제가 가장 큰데, 본 논문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 스케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2D 트랜지스터의 재료 중 몰입된 이황화물, 그래핀, 인듐 산화물 등과 같이 다양한 재료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더 줄이는 방법보다는 재료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